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도 9월 전후에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말씀드렸었고, 특히 텔레그램방을 통해서는 매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필승 전용 라이브 때에도 제가 100년간의 그런 사이클을 토대로 해서 중형 사이클의 12.5년 정도의 이제 중형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을 찍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는지, 그리고 우리 필승 라이브 때 제가 이 사이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한다면 내년부터는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올해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부터 다시금 들어서게 될 그 시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8월부터 이제 9월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8월부터 9월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 라이브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드렸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8월 10일 그리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금융주주들 풍산 등 역대 최대 실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시장이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 방향이 제대로 잡힐 때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흘러 중기 사이클의 변곡점인 9월이 다가오고 있죠. 9월 전후로 변동성이 꽤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 미끼를 놓아두면 우수한 놈들이 우르르 낚이는 때가 다시 한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9월 들어서 이제 변동성이 꽤나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때 말씀드린 그때가 이 정도? 네, 너무 굵죠?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8월 10일이니까 보시면 네, 딱 여기네요. 딱 이 정도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이게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월 13일 글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역대급 소비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넘쳐나는 돈과 역사적 저금리 시대에서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커다란 재앙을 이겨냈다는 성취감과 밀리고 밀렸던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소비 증가 이상의 무언가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신호탄을 디즈니가 발사하는 듯합니다. 이때 디즈니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9월 중형 사이클의 변곡점, 연말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년부터 이어질 사이클 시작부터 큰 차이가 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아래는 제가 지금 투자 중인 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꾸준히 강조드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주가 상승도가 좀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디즈니도 저는 투자 중이고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7일 그리고 겨우 이 정도 출렁이므로 벌써부터 반대 매매가 급증한다는 것은 구조가 아주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용보단 미수가 문제이겠지만 벌써부터 반대 매매가 급증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메이저가 조금만 흔들어도 후두둑 털리는 거죠. 신용이 급증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이 그 상황인 듯합니다. 기업 분석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좋은 것들을 깊이 분석해놓고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지지라인 혹은 변곡점에서 투자를 개시한다면 되는 시기로 봅니다. 9월 전후에 중형 사이클 파동에 불과합니다.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기회가 커질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8월 17일이면 한 이 정도, 한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9월 2일 글입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2021년도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9월 전후의 변곡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예상대로 변곡점이 만들어진다면 자산을 빠르게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하면 됩니다. 추가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번 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판단합니다. 9월 2일 글도 이런 식으로 좀 적어드렸었고 그때가 딱 이때죠. 정확하게 역시나 단기 고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9월 10일 글입니다. 미국 부채 한도 이슈도 그렇고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이슈도 그렇고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파산 이슈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었죠. 참고로 중국 기업들의 파산 이슈는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심화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상수로서 끌고 가야 되는 투자자의 운명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저 잘 대비하고 잘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될 뿐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9월 전후에 중형사의 그래 변곡점이 있는 만큼 커다란 변동성이 발생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버는 것보다 지금까지 번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내년 시작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습니다. 실제로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차츰차츰 준비를 더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측한 이슈인 만큼 잘 대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커다란 변동성은 훌륭한 투자자들에게 10중 8구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 증시가 40% 폭락할 때도 계좌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큰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 하는 행동들을 면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온다 한들 이번에도 별탈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예측을 했었고 대비를 했고 현명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참고로 제 공개 영상도 살펴보시면 작년 3월에 증시가 저점일 때 정확하게 저점일 때 탐욕을 부려야 한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탐욕을 부려도 좋을 때 탐욕을 부려야 할 때 이런 식으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변동성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까지 저는 텔레그램 방송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고 그 중에 일부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을 보면 이것도 8월 10일 글입니다. 미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을 보며 버블인 것 같다는 의구심이 점차 강해지는 듯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상당 기간 공황과 같은 폭락이 연출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보입니다. 보시면 주식 2000년보다 더 심한 버블에 터진다 이렇게 적혀있는 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상당 기간 공황과 같은 폭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걱정하는 멤버분들이 있을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재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버블 붕괴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사이클상 나오는 파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8월에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죠. 8월 10일은 정확하게 고점 부근입니다. 이 부분이죠. 버블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붕괴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블의 끝을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지표는 누가 뭐래도 실적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좋으면 붕괴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90%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의 비율이 무려 87%입니다.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S&P 500 기준 21년도 PER은 이제 겨우 21.1배입니다. 세계를 제패하려 하는 기업들이 질비한 증시의 PER이 21.1배인데 버블 붕괴라뇨?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컨센서스를 상회한 건 차치하고 앞으로 남은 3분기, 4분기에 컨센서스대로만 실적이 나와줘도 추가 성장이 가능해지며 PER은 20.2배로 줄어듭니다. 참고로 PER 20은 지난 30년간의 평균치입니다. 버블이 시작되었을지언정 시작되자마자 붕괴되는 경우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버블의 끝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의 저축액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8월 16일 글이고
자, 9월에 다가서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증시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버블 붕괴 혹은 손실 수 없는 폭락을 우려하는 멤버분들이 계실까요?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9월 전후에 그런 변동성의 증가 혹은 중형 사이클상의 파동상 이제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이며 조정의 가능성을 꽤나 높이 봤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분석드렸다시피 실적 측면에서 보면 버블은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리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버블의 다른 말은 현금 가치의 폭락입니다. 현금 가치의 폭락은 대중의 불안을 야기하며 이는 무자비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무자비한 소비란 밥을 더 많이 먹고 TV를 바꾸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설비 투자를 늘리고 창업을 하고 사치를 부리고 여행 횟수를 늘리는 등의 종합적인 소비 활동의 폭증을 뜻합니다. 이는 필연적인 저축률의 급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모두를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합니다. 경기를 최고 환한기로 올려놓음으로써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적을 너무너무 좋을 때 버블 붕괴가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투자의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크리컬 기업의 경우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역시 저축률이 역사적 저점에 있을 때 발생하였었죠. 붕괴 직전 심리상의 버블이 명확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드렸죠. IT버블 붕괴와 그리고 금융위기 때 저축률이 역사적 저점 부근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버블은커녕 저축률이 역사상 최대치로 급등했다가 다시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죠. 심리, 실적 둘 중 어느 것을 봐도 버블의 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심리상의 버블 우려는 적어도 저축률이 저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야 논할 수 있으며 붕괴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자산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실물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저축률이 낮아지고 유동성으로 팽창된 증시는 한동안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텔레그램방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 코로나가 정식적으로 혹은 굳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심리에 사라지는 경우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역사적 체인지인 시점이 치료제 개발이 이제 임상 성과가 된다거나 혹은 위드 코로나를 전 세계가 천명했을 때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코로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실제로 증시했던 자금이 금융시장에 있던 자금이 실물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상당 기간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심리가 죽는 것도 아니며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다음번 주도기업들의 지분을 착실히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에 의한 파동은 있을지언정 버블 붕괴는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다음 버블 붕괴, 다음 사이클의 종말이 언제쯤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그런 100년간의 사이클에서도 다음 붕괴 시기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버블 붕괴와 같은 폭락의 발생에도 큰 문제 없죠. 추세가 꺾이는 것들을 예외 없이 매도하면서 지금까지 번 것을 지키면 그만입니다. 딱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이제 증시가 폭락할 때에도 저는 딱히 그런 우려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제 멤버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좋은 마음 기능의 멤버분들에게는 제 계좌를 오픈합니다. 자, 우리는 머지않아 지금껏 보지 못했던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과 함께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내년부터 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도 심리지만 경기도 심리입니다. 심리가 좋으면 경제를 일으킵니다. 역대급 재앙인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 더해 한껏 고조된 심리에 불을 끼얹는 이벤트들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8월 아시안게임, 11월 월드컵, 참고로 월드컵에서는 1년 내내 이제 발생을 하죠. 추가로 코로나로 인해 밀리고 밀렸던 대작들이 한꺼번에 개봉될 것이며 넷플릭스 등 OTT도 일시 정지되었던 인기 시리즈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콘서트는 또 어떻고요?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폭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돈들의 향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돈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며 역사적 순간이 우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대는 인프라의 시대이자 폭발적 소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번 사이클은 저는 상당한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충분한 대응이 될 것이고 저는 미리부터 9월의 변곡점이라던가 9월의 조정을 꾸준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히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설레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설렐 때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핵심 기업들, 다음번 주도 업종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핵심 기업들의 지분을 모아가기에 좋은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라이브 때 이게 올해 상반기 필승 라이브예요. 필승 멤버 라이브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9년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레이트 러셋입니다. 완전 처음이다, 처음. 100년의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이클이 완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버블을 완전히 싹 걷어내는 겁니다. 버블을 완전히 싹 걷어내는 겁니다. 수두룩했겠죠. 그러니까 수두룩했을 것이고. 자, 이때가 고점이죠. 이때를 기준으로 시장이 몇 퍼센트 폭락했냐? 시장이 대략 90% 폭락했습니다. 90%. 9분의 1 토막 났어요. 증시가 9분의 1 토막 났다는 거죠. 증시가. 이 가운데 망하는 기업도 수두룩했을 것이고, 99%, 95% 하락한 기업들도 수두룩했겠죠.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버블을 완전히 싹 걷어내는 겁니다. 버블을 싹 걷어내고 다시 시작하는데 이 사이클이 100년의 사이클의 대형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클을 12.5년으로 둡니다. 약 14년인데 12.5년으로 두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12.5년 약 한 150개월 정도를 보면은 자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비트코인 때와 마찬가지 비트코인은 4년 사이클인데 증시는 100년 사이클 그 안에 이제 12.5년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자, 계산을 좀 해보면, 자, 1929년 8월 1일. 그러면 이제 12.6개월, 그러니까 12년 6개월을 계산하면은 30년에, 저도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저도 사이클을 다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대략적인 큰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이지, 이런 세세하게 또 분석해보는 건 오랜만입니다. 자, 보시면, 언제죠? 8월이니까 6개월로 하면은 2월, 1930년 2월에서 12년을 더하면 1942년 2월이죠. 1942년 2월 볼게요. 정확히 여기죠. 아이고 성재님 감사합니다. 성재님 진짜 감사합니다. 지리산 전기 받으며 접속했어요. 오늘 라이브도 화이팅 모두 필승입니다. 성재님 지리산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잡담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좀 지키기 위해서 넘기겠습니다. 8월에 고점 1942년 2월에 얘가 12년 6개월 사이클에서 저점이 만들어졌고 다시금 시작하죠. 다시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1940년대 인플레이션이 쌓이면서 YCC에 들어갔고 그리고 처음으로 맞는 폭락이 1975년 1974년 12월에 이제 1974년 12월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첫 폭락을 맞습니다. 그레이트 러셋 이후에 첫 폭락을 이때 맞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다시금 12년 6개월을 또 계산해야겠죠. 그럼 그게 언제냐? 자, 1975년 5월이고 거기서 12년을 더하니까 1987년 5월이죠. 1987년 5월 1987년
5월 여기죠. 그러니까 약 13년, 좀 더 정확히 하면 약 1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상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확히 저점 또 고점이 또 만들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40% 이상의 폭락을 기록합니다. 40% 이상의 폭락을 기록하고 이 저점 부분에서 다시 또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중형 사이클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87년 10월 1일이기 때문에 다시 하면은 88년 4월이고 그리고 12년 더하니까 20년 4월. 그러니까 2000년 4월이죠. 2000년도에 뭐가 있었죠? 2000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IT 붕괴가 있었죠. 20년 4월로 가보겠습니다. 20년 4월로. 자, 20년 4월이면은 여기죠. 정확히 또 고점이 이렇게 고점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다시 또 이제 40% 이상 폭락을 하죠. 이 당시 이게 다우지수이기 때문에 IT가 볼 때는 다우지수는 그나마 폭락을 덜한 거예요.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는 박살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폭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또 저점에서 다시 또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02년 10월에 이제 사이클이 새로운 사이클이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볼게요. 그럼 언제냐 이때가 2002년 10월 1일이죠. 12년 6개월을 더하면 이제 3년 4월 잠깐 이때네요. 네, 이때가 저점이고 이때 반등을 한 거죠. 그 이때를 저점으로 봅니다. 바로 반등했기 때문에 그럼 2002년 9월에 저점이 만들어진 것이고 다음 사이클 이제 12년 6개월의 사이클을 계산해 보면 9월이니까 3월이고 2000 몇 년이죠? 12년이니까 2000 3월 2015년 3월이 완성됩니다. 2015년 3월을 한번 볼게요. 어디냐? 2015년 3월 이때네요. 4월에도 되고 3월에도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를 여기가 더 낫겠네요. 여기가 더 사이클상 맞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때 하고 다시 또 이때는 다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죠. 이때는 하락이 적었습니다. 왜 하락이 적었냐면 여기서 또 중간적인 하락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사이클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채권 같은 경우도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만기가 있는데 이 만기에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요.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만기에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만기에 다가올수록 이제 압도적인 변동성을 보여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만기에 다가올수록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점차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이 한번 이제 하락 사이클이 완성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나마 하락을 좀 덜한 겁니다. 만약 이 사이클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또 하락했겠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을 어느 정도는 좀 넘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또 그럼 볼게요. 2016년 1월이 또 저점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사이클은 2016년 1월이기 때문에 2017월이 되는 것이고 2028년 7월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사이클 100년 사이클 중에 마지막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증시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보시면 2028년 7월. 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들었을 때에도 2028년 전후에 들어서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날 것이고 버블이 붕괴되는 사이클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차이라던가 우주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두루 살피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런 사이클 상에서도 나타나듯이 2028년 8월이 이제 정확히 자, 제가 이 긴 글을 통해서도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분석도 긴 글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살짝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형 사이클 안에 새로운 사이클이 한 번 더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8년 8월이 이제 정확히 고점을 나타내는 그런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조금 더 밀릴 경우에는 2030년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2018년 전후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이때까지는 많은 돈을 벌어야겠죠, 당연히.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채권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변동성은 커집니다. 보시면 이때 다시 또 새로운 사이클이 완성됐죠. 보시면 2009년 3월 그리고 2017년 고점이 하락 직전이 이제 9월, 이때가 또 새로운 사이클이 완성, 이제 그러니까 자 12년 6개월의 사이클이 중형 사이클, 그리고 100년의 사이클의 대형 사이클이라면 지금 여기서 중형 사이클 안에 새로운 사이클이 한 번 더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만기가 다가오면서 사이클이 한 개 더 중첩이 된 거예요. 변동성을 더욱더 키우는 이슈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걸 기준으로 또 봤을 때에는 언제냐, 2007년 9월의 사이클을 봤을 때에는 2007년 9월에 12년 6개월 더하면 언제죠? 그러면 3월이고 2009년 8년에서 10년 더하면 2020년 3월, 2020년 3월이 또 소형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2020년 3월이 소형 사이클의 이제 막바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2009년 3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시작 사이클이 저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09년 3월에 고점 사이클로 가는 경우에는 언제냐? 그러면 2009월이고 2021년 9월이 되는 거죠. 2021년 9월. 자, 한번 볼게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바로바로 질문 주세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이클의 100년 사이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됐냐? 자, 저는 그 12년 6개월에 대한 그 사이클, 중형 사이클에 대한 그런 흐름을 넣은 것 뿐입니다. 다른 것들을 첨가하지 않았고 오로지 사이클만 봤을 때만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1929년에 이제 버블의 끝이 완성되면서 그레이트 러셋이 이제 실시가 되죠.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그레이트 러셋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보고 있고, 페드도 보고 있고, 뭐 중국도 보고 있고, 일본도 보고 있고, 유럽도 보고 있을 겁니다. 단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 속해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뿐인 거죠. 보시면 자, 그레이트 러셋이 실시가 되면서 정확히 1929년 8월에 고점을 만들고 12.5년, 보통 약 13년, 보통 13년에서 12년 사이입니다. 이거는 그 몇 개월의 차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기 때문에 그냥 12.5년으로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년으로 보셔도 되고 12년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월 정도는 추가하셔야 돼요. 그때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2.5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저점 형성됐죠. 고점과 저점 형성되면서 이 중형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사이클 안에 이 중형 사이클이 8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8번이. 그리고 만기로 갈수록 소형 사이클까지 합해서 10번에서 12번 내외의 사이클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레이트 러셋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대세 상승하는 거죠. YCC와 인플레이션으로 힘에 대세 상승하는 것이고, 1975년 인플레이션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되면서 40% 이상의 하락을 보입니다. 이때부터 다시금 12년 5개월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겠죠. 자, 시작이 돼서 자, 다시금 시작된 것이고, 여기까지가 12년 5개월이고 거의 고점 부근까지 왔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3개월 정도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다시 또 새로운 중형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987년의 10월부터 이런 식으로 2000년대 IT 버블 붕괴 직전에 사이클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몇 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40% 이상의
폭락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이 완성되면서 다시 또 중형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중형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고 12년 5개월을 건넜을 때에는 여기죠. 역시나 폭락 직전에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그 흐름을 보이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 안에 소형 사이클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최대한 받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다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소형 사이클로 인해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효과를 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흐름은 2028년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를 나타낼 그런 마지막 중형 사이클의 꼭지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소형 사이클로 계산해 봤을 때에도 2017년 9월 4일에 고점을 형성했고 이때 기준으로 12년 6개월은 바로 2020년 3월이다. 2023월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고 2009년 3월 기준으로 그러면 다음 사이클에 그러니까 소형 사이클의 또 마지막 꼭지점은 2021년 9월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까지 2028년 전후에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날 것이고 그때 이제 모든 버블이 끝날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과 뭐 중국 같은 특히 대한민국은 가계비 대출 비중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힘들 수도 있다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버블이 붕괴되고 금리가 폭등할 때에는 지금의 가계대출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정이든 혹은 이번 변곡점이든 상관없이 당연히 언제나 그랬듯이 자산의 퀀텀 점프 기회로 활용을 할 것이에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변동성이라던가 하락 조정이 있었음에도 딱히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거나 혹은 오히려 신고가를 써 나가면서 이제 나아갔던 것을 우리 멤버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딱히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런 흐름도 당연히 기회로 활용하면서 다음 주도 업종, 주도 기업들의 지분을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벌었던 것들, 지금까지 쌓아온 수익들을 지키는 것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